어, 반갑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영화진흥위원회가 준비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화인 연쇄 간담회, 오늘이 날짜로는 두 번째 날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야별 영화인들을 만나는 걸로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영화 제작 스태프분들, 그다음에 관련자분들, 이런 분들 모시고 현장의 고민들 이런 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화 산업 전반에 현실적인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삶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위기감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혹은 현실적인 위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이런 게 영화 산업 참여 주체들의 공동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를 포함한 공공부문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영화인들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유튜브를 통해서 접촉하시는 분들이 많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이 인사를 겸해서 여러분들께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오석근입니다. 이 자리가 유식적인 자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침에 일어서 좀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연락이 제대로 전파가 안 돼가지고 오시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통해 가지고 끝나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가 많게는 400 이상의 조회수를 보이는 또 파트가 있고, 2, 300에 대한 부분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안병호 부위원장님 중심으로 해가 두 분이 지금 오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일단은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이든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 우리 영화인들이 좀 접속을 해가지고 더 많이 보시기 때문에, 보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지난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야기를 또 영화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갖고, 또 이야기를 좀 직접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해야 될 사업들의 여러 가지 이 설계 디자인에 있어 가지고 또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들이 또 여러 가지 많으실 텐데, 일단은 말씀을 다 해주시고 거기에 저희들이 또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꽤 피로감을 호소할 정도로 이게 이제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잘 견디는 그런 이제 지혜, 그다음에 공동의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스피커가 좀 많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게 팬데믹 상황, 전 세계적인 위기여서 특히 영화 산업의 경우는 한국 영화라고 하는 한 덩어리, 그다음에 이제 세계 영화라고 하는 한 덩어리, 이렇게 두 개가 만나가지고
산업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 예술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그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분야인 걸로 보입니다. 이제 결국은 뭐 영화관의 관객이 예년에 한 10% 정도 선. 그러면 현재 지금 이제 개봉을 원래 했어야 되는 작품들이 개봉을 못 하게 되면 개봉의 시기가 늦춰지는 것뿐만 아니고 당연히 촬영을 준비했던 작품들의 촬영이 늦어지기도 하고 뭐 촬영이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재원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 사이클에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작이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새로운 기획들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연쇄적인 마이너스 파급 효과,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이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제 체감하는 것은 프리랜서들이라거나 독립 영화인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그 많은 체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화 제작 현장에 상업 영화 제작 현장에서 스텝으로 참여하는 분들 혹은 그 창작 과정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럼 편안할 거냐 상대적으로라도 편안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다. 절대적인 불안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영화 산업계의 회복력을 어떻게 만들 거냐 내년 이후까지 현재 당장 닥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내년 이후에 어쨌거나 한국 영화는 그다음에 영화라고 하는 것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 거냐와 관련된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되니 결국은 또 재원을 확보하고 투입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펼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공동의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부장님 조금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요. 네네. 그 지금 여기에 접속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접속을 하실 거고 상황에 대한 부분은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느끼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 대책 관련해 가지고 바로 본질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지금 그 위원회하고 영화계하고 가장 컸던 문제의 현장 영화인들하고의 그 소통에 대한 부분과 또 오늘 이 자리도 이 위원회 차원에서 나름대로는 전파하려고 했었는데 제대로 전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오셨고 또 우리 안병호 위원장께서도 어제 확인해 가지고 오늘 직접 오셨다고 하다 보니까 바로 그냥 본질로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 김혜준 본부장님께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전국 영화산업노동조합의 안병호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5월 1일부터 지금 시작된 간담회가 명준이가 주최해가지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데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포함해서 지금 2명이 현장에서 와 계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몇 분이나 이게 접속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간담회 계획들이 이제 알려진 거죠. 근데 그 사항들이 단체별이나 현장에 충분히 소통됐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라는 것이 충분히 알려졌는지가 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5월 1일부터 진행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영진이가 기 마련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이제 매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자리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들어가서 확인한 개인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진이가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서의 이 기능이 좀 충분한가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려고 하면 파급을 위해서 얼마나 좀 전달했는가, 그 부족한 부분이 사실 여기에서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그 현장에 대해서 어려움은 이미 좀 뭐 제작 중단이나 촬영 연기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드러나는 것이 최근에 뭐 고용 유지라고 해가지고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휴업 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 지원하겠다라고 진작에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 계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채 닿고 있지 않고 이제 무급휴직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무급휴직을 통해서라도 이제 내가 일할 자리가 있다라는 상황이 마련되니까 결국 이제 무급휴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상. 근데 과연 현장에서 이런 무급휴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영진이는 구체적으로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 방안들이 이제 전혀 담아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들을 사실 이제 빼고서 현장 지원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1차적으로 적어도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고용되는 것은 프리 단계 때는 이제 계약들을 다 진행해서 합니다. 최근에 중단되고 연기된 것들은 계약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던 스태프들이 이제 중단을 통보받고 무급휴직하라라는 얘기를 받은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들의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휴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못한 거죠. 이제 만약 제작사의 사정이라고 하면 그걸 이제 영진이가 지원할 수 있게끔 휴업 수당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검토를 하던가, 아니면 휴업을 구체적으로 당면한 스태프들에게 지원 요건들을 마련된다던가,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뭐 마케팅 쪽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정책도 공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의 고용유지는 과연 얼만큼 고민하고 있는지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계약된 당사자들에 대한 고용유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1차적으로. 그 두 번째는 사실은 대개 스태프들은 이제 촬영 단계에 이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약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구두적으로 뭐 영화가 들어갈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사전 정리해 놓고 다음에 들어갈 것이니 이제 다음 영화를 잡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영화가 원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스태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계약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태프들은 앞전에 이제 프리 단계에서 중단이 되면 촬영 단계에만 준비하는 스태프들은 촬영이 뭐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촬영이 중단돼 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고용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현장에 좀 직접 지원 방안들이 다음에 영화를 고용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마련하기 위해서도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준비 단계들이 좀 필요하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소개 잠깐 하시고 그다음에 예. 저는 작은형 4월의 끝 등에 출연한 배우 이혁이라고 연안부두를 연출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어제 늦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영진이 홈페이지에는 신청하지 못했지만 오늘 좀 간담회를 이야기를 듣고 싶고, 좀 저도 이제 독립 영화인으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해도 되나요? 예. 우선 이제 제가 4월부터 7월까지 이 팬데믹 상황, 코로나 이후 많은 영화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영화인 같은 경우는 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필름메이커스라는 사이트에 일이 올라오는 것도 없고, 뭐 영진이 지원작이나 이런 지원을 받은 영화가 아니면은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고, 뭐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영진이에서 이런 스태프들이나 영화인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지금 거의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집에서 뭐 쉬고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러 가거나 하는데도, 다른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일을 못하고 뭐 무수입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우선 이렇게 찾아뵙게 된 거고요. 거기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연기자들도 영화인이고 이렇게 영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연기자들
또 뭐 스타급 배우들을 제외한다면은 거의 수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영진이나 이런 국가기관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혹시 이 두 분 말씀에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말씀에 뭐 저는 전적으로 충분히 지금 중요한 부분에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위원회에서 지금 배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검토도 했었고 또 그게 적용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한 이유도 좀 있었고 그건 좀 해명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영화 제작과 관련한 대책은 위원회가 함께 마련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일단은 그 영화 산업 노사정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이제 마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산업노동조합 그다음에 그 영화 제작가 협회가 일단 공식적인 영화산업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이제 그 PGK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회는 어쨌거나 그동안 이제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우선 마련한다 이렇게 그 초점을 잡았기 때문에 초점을 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제작이 지연되는 작품을 위한 제작 지원, 그 다음에 이제 개봉이 지연되고 있는 작품이면 개봉 지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영화 제작 현장에 이제 그 안전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역 지원 이런 작업에 대체로 이제 집중해 왔다,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용유지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위원회는 어쨌거나 2차 그 제작 지원 사업을 이제 3차 추경이라고 이른바 불리는 그런 쪽에 넣어서 일단 그 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대략 제작비를 중심으로 하면 편당 1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1차 지원금 수준으로는 턱없이 제작 현장의 상황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편당으로 치면 3억 내지 4억을 더 투입해 줘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일단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제작 지원금 중에서 그러면 인건비를 어떻게 이렇게 지급하도록 할 거냐, 설계할 거냐는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위원회가 이제 저예산 그 영화 중심으로 적정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레버리지로서의 영화 정책을 세워서 이제 수행한 적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표준 보수를 일정하게 책정하고 그다음에 그 표준 보수보다 낮은 인건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원회가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인건비의 수준이 상향 조정되도록 하는 이제 그 일종의 지렛대 효과 이런 시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방식 몇 가지 경우의 수들 몇 가지 실험들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영화 노사정에서 협의를 하고 지금은 그러면 그러니까 제작자 중심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게 지금 안병호 위원장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작사 혹은 투자 배급사가 주도성을 갖고 프로덕션이 주도성을 갖고 있게 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따져서 인건비의 집행, 그다음에 휴업 수당의 지급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수록 하는 일종의 지금 시기에 위기 관리, 노사정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영화 쪽에서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당장의 코로나 대책 그 지원 제도의 큰 축이 극장 위주의 지원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창작자들 우리 영화인들의 실적인 지원에 대한 포션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또 그게 안 보인다가 사실은 이제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거에 가장 큰 의문인 것 같거든요. 이게 오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먼저 우리가 90억에 들여가지고 할인권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오해가 지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좀 큰 틀에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적인 이 저희들의 이 기본적인 이 정부 지원의 이 방향은 피해 보상이 아니고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제 지원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업화시켜서 지원해 주느냐에 대한 부분이 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직설적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오석근 위원장님은 이제 영화인 감독으로서 빙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실 거고 저는 일단 어쨌거나 공공부문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입장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영화인들의 입장에서 우리 오석근 위원장님, 감독님께서는 문제 제기를 열심히 해주실 겁니다. 그렇고 일단 그러니까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1차 변경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170억 규모이고 그거 말고 방역 지원 예산이라거나 이런 예산은 이제 먼저 변경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두 축입니다. 두 축. 하나는 어쨌거나 산업이 돌아가게 하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의 그 순환 사이클과 관련된 대응 이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영화인 개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이 두 축이죠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영화인들의 삶에 관해서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 편성은 결국은 대체로 보면 반반 정도 저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할인권 지원 사업에 90억이 편성됐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예컨대 대기업을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우니까 결국 그게 흘러서 결국은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에게 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 거지 본질적인 설계는 영화 산업에 참여하는 참여 주체들에게 고르게 배분될 거를 전제로 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래로부터 예를 들면 할인권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그러면 모든 예산을 저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화인들의 개개인들에게 뿌려주고 그것이 다시 산업적인 성과로 오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정부가 하는 소비를 진작한다. 그러니까 많은 정책이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은 첫 번째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 소비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에 초점이 하나가 맞춰지는 거고 두 번째는 개개인의 삶에서 결국은 기업이 책임질 수 없는 그 분야에
개인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책. 대부분 그게 이제 노동 정책이라거나 혹은 우리로 치면 특수고용 성격, 예술가들처럼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프리랜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다음에 자영업자인가 영화인인가 이런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 이 두 가지로 맞춰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위원회에 일하는 방식도 그 큰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예를 들면 뭐 배우에게 혹은 영화인들에게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100만 원을 지원해라, 이게 현장에서는 훨씬 더 절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뭐 큰 돈이 할인권 지원을 통해서 나에게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뭐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일단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책을 설계해서 집행하는 쪽의 생각과 그다음 현장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불일치하는 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얼마나 공감할 거냐, 그 다음에 얼마나 참여형 정책을 수립할 거냐와 관련한 이견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는 어쨌거나 정부를 설득하는 입장이거든요. 정부에게 영화인들의 처지에서 영화인들은 이렇게 지금 힘드니까 그렇게 그런 형편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정부에 국고를 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해볼 테니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설득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단계가 있고 형식이 있다. 그래서 1차는 올해 편성된 기본 예산의 사업비에 20억 한도 안에서 변경을 해주는 거고, 1차. 그래서 180억 정도의 변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고, 20%. 그래서 180억, 900억 사업비에 올해 원래 편성했던 사업비 900억의 20%인 180억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그거를 허락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의 180억에서 위원회가 그러면 할인권 지원 사업이라는 예산을 넣지 않았다면 그 90억의 예산을 영화인들의 개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쓰라고 기획재정부가 승인해 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업을 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는데 그게 승인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용지원금, 지금 하고 있는 프리랜서 지원금 50만 원씩 3개월 150만 원, 똑같은 설계를 가지고 위원회가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영화진흥위원회가 할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준비할 거니까 정부가 알아서 할 사항이니, 영화진흥위원회는 그거는 일단 건들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지 못한 거고, 마찬가지 기획개발과 관련해서도 위원회가 프리랜서 개인들에게 지원이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 그것 또한 1차에서는 어쨌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의 설명 책임,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어서 시도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시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는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재량권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 결국은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이해에 지금 그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건데, 그 안병호 위원장님, 지금 170억에 지금 우리 타켓은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영화 스태프들, 우리 영화 이 촬영 조명부터 해가지고 우리 스태프들의 이제 특화된 자리로서 오늘 이 자리가, 배우도 마찬가지지만은 마련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혜택이 가능한 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만일 부족하다면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지원 제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170억은 변경 불가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건 이제 픽스가 된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인 수학들은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앞전에 이제 말씀 주셨던 이제 90억 하위권 관련해서 집행한 걸 수행했기 소비 진작을 통해서 향후의 영화 산업을 좀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이제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휴업 상태에서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 개별 스태프들이나 혹은 프리랜서 영화인들이 지속적으로 영화를 해도 된다는 기대를 어느 정도는 심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 100만 원을 달라, 뭐 몇십만 원을 달라라는 요구기보다는 그럼 이 영화인들이 영진이의 정책을 보고서는 아, 이 정도는 내가 기다려서 향후에도 내가 영화를 준비해도 되겠구나, 혹은 영화 일을 계속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일말의 기대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의 1년에 발표된 것은 영화가 그러니까 극장들이 흥행을 해야 돈을 벌어야 나중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과연 내가 그때까지 그게 이제 몇 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통상으로는 한 2년 정도는 지나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봉 상황만 따진다고 하면 영화가 촬영되고 나서 2년 후 혹은 1년 반 정도의 개봉이나 영화 시장으로 진입되는 것이니까 그렇게까지는 그 현장에서는 그걸 참고 또 기다려야 하는 사람인 것인지 그럼 과연 그 기간 동안 이탈되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 기대감을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1년에 나온 정책 중에서는 사실 뭐 생계비 지원, 제작비 관련해서 투자 지원, 결국은 이제 제작사를 통해서 이제 투자 지원 몫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실제로 계약 중에 있는 스태프들에게서 이제 무급휴직된 상황들은 이미 분명하게 그 영화에 계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이나 이런 실업 상태에서 지원이 못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스태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혹은 조금이라도 휴업이 코로나 상황으로 분명하게 휴업이 증명된 스태프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게 꼭 제작사를 통해서 스태프들이 수혜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증명이 되는 스태프들에 대해서는 스태프 본인이 계약 관계가 이러한데 그 기간 중에 나는 무급휴직을 받았으니 뭐 일종의 뭐 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만들어주면 그거에 따라서 아, 영화 일을 계속할 수 있겠구나. 일말의 기대는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1년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그걸 기대하기엔 좀 지금 여기에 기획개발 같은 경우가 그 감독이나 PD나 뭐 이런 쪽은 그게 작가나 이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스태프들한테 기획개발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그러면 그 기획개발은 그 스태프들한테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해도 무리 없는 거잖아요. 네. 그 기획개발이 어쨌든 시나리오 디벨롭하는 것을 이야기할 테니까 네. 디벨롭하고 촬영 전까지의 이제 들어가자까지 준비하는 거라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는 그나마 여기에 그나마 스태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그 영화 교육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그거 말고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교육도 제가 최고 확인해 보니까 이미 선발이 끝났고 160명의 선발은 이미 완료된 상태인 것 같아요. 공지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상으로는 몇백 명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걸 이제 현장에 지금 뭐 지난번에 발표한 그 보고서 영진이 보고서 코로나 충격 보고서에 의하면 뭐 2만 명의 실업을 고용 불안이 위험될 수 있는 것을 2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소수의 스텝 지원 갖고 그 2만 명에 대한 위험 불안이나 혹은 영화를 할 수 있는 기대를 얼마만큼 충족시켜갔는가 이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다수의 스태프들은 영화를 포기하거나 혹은 이로 인해서 직업을 잃을 위기는 상존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영화진흥위원장으로서의 지금 이렇게 완전히 무책임하게 유체 이탈 화법처럼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러한 스텝들이 이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지원책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건가가 지금 오늘 이야기의 전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직접 융자라든가 직접 지원이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지금 3차 추경이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 자영업자 수준인 실제로 자영업자인 영화 감독들이나 편집 기사들이나 그다음에 영화 제작사나 이런 쪽에서 현재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보자고요. 본질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안병호 위원장님은 무급휴직을 노동자가 신청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 속에는 그러면 제작사는 무급휴직을 일종의 유도하거나 무책임하게 무급휴직 처리를 하도록 일종의 그 나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기 발생된 현장에서 사실은 무급으로 쉬게 하고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은 일단 결국은 위원회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회와 프로덕션과 그다음에 프로덕션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투자사 그다음에 영화 스태프 개인들 그 스태프를 대표하는 전국 영화산업 노동조합 사이에 나름의 그 정책적인 설계나 접근은 필요한데 그거는 결국은 애초에 영화 산업이 운영되고 있는 운영의 원리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위원회가 어쨌거나 제작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걸로 해서 그래도 무급휴직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무급휴직이 발생하고 있어. 그러면 파악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또 정부를 설득하고 이런 방식으로 시시각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1단계 신호를 보냈고 위원회가 지원을 할 테니 제작을 정상적으로 하면 좋겠다. 제작이 정상화되는데 위원회가 기금을 쓰겠다. 마찬가지 이걸로는 안 되니 3차 추경에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할 테니 그걸 가지고 그러면 무급휴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 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영화 스태프가 내가 지금 아픈 것 같은데 오늘 코로나 그 무증상인데 뭔가 징후가 안 좋고 이런데 오늘 안 나가면 그 1급도 안 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무릅쓰고 현장에 나가서 제작에 참여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영화산업 노사정은 그런 분들이 그 발생하지 않도록 안심하고 저 오늘 아픈 것 같아요. 제작실장님 그 좀 쉴게요. 그래요. 한 3일 정도 일단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나오십시다. 그러면 그것을 예컨대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노사정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죠? 그렇고 이제 다른 한 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영화 제작과 관련한 계약을 한 스태프들과 계약조차 못한 스태프들 그다음에 계약을 본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들을 좀 나눠놓고 일단 정책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프리랜서들, 독립영화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지금 그 계약은커녕 당장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줘. 이럴 때 이제 이 양축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주는 방식의 예산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할인권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신호를 보낸 거잖아요. 위원회가 80억의 예산을 내보내면
5월에 6월에 개봉되는 작품으로 그 돈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 순환 사이클 속에서 그 해당되는 배급사가 투자한 다른 작품들의 제작에 간접적인 영향을 적어도 미칠 거다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설계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질적으로 정책의 설계라는 게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은 어쨌든 지금 이제 향후 지원될 프로그램에서 무급휴직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읽힙니다. 이제 제 말씀은 이미 무급휴직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영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대감을 줄 거냐 이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급휴직 우리가 지금 무급휴직이든 그러니까 고용기회를 예. 잃은 스태프들. 그러니까 그 무급휴직이라는 게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발생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 프로젝트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프로젝트가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서 접수를 받을 예정인 제작 지원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제작 지원에 들어올 거다. 그다음에 그게 좀 애매한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프로젝트가 한참을 진행하다가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중단 시기가 한 달 이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일테면 이제 최근에 해외 촬영하다가 중단시킨 보고타 같은 경우에선 지금 한 달 이상이 딜레이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 나온 보도로는 5월 이후에 뭐 재개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대개 프로젝트는 계약상 스태프들의 계약 기간을 종료시키고 그 재계약을 하던가 뭐 다른 스태핑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요건상으로는 사실 휴업 수당이나 무급 휴직 상태가 아닌 거가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기발생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서 무급 휴직을 주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아예 계약조차 못한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영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대감을 줄 거냐. 사실 이 시그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단 그분들이 참여했던 작품들에 대해서 위원회가 피해액을 산정해가지고 피해액을 소상하게 위원회에 알려주시면 그 내역을 보고 지원을 일부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책 설계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대목은 당연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거까지 확인해서 제작 지원과 연계된 설계를 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설계를 할 건지 1단계는 예산 편성을 했고 2단계는 제작 지원이 추가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 디테일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논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 문제 의식은 결국은 그 시그널이 제작사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요컨대 지금 제작 지원이라는 것이 모든 영화를 다 그러니까 제작 편수를 늘릴 수 있는 정도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그 제작 편수를 객관적으로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이미 발생된 무급 휴직이나 혹은 고용 기회를 상실한 스태프들에 대해서 영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대를 어떻게 줄 거냐가 사실은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향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시그널들을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 기대감까지 갖기에는 시간이 되게 멀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스태프들과 그다음에 프로덕션은 공동 운명체이고 그죠? 그건 부정하지 않으시잖아요. 프로덕션과 스텝은 공동 운명체다. 그다음에 프로덕션은 본인들의 피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안에 지금 안병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스텝이 입는 피해는 우리 피해가 아니다라고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잖아요.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프로덕션과 공동운명체인 스태프들의 피해가 그게 무급휴직의 형태든 원래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한 일종의 기회비용의 발생 문제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걸 확인한 다음에 지금 문제제기를 하셨고 우리가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작 지원 설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미 뭐 예를 들면 제작팀을 해산했다 이런 소문도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투입되고 해외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도저히 이게 복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돈 몇십억을 매몰 비용으로 남기고 그러면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돈 중에 계약금을 받은 분들은 있을 텐데 그러면 잔금을 못 받거나 애초에 받기로 기대했던 예컨대 2천만 원의 돈 중에 1,000만 원을 받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전액을 다 위원회가 그걸 다 채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채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100의 피해가 스텝백에도 발생했고 프로덕션에도 발생했어. 그런데 이 위원회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라는 게 50억밖에 안 돼. 50밖에 안 돼. 그러면 이 50을 프로덕션도 가져가고 스텝도 가져가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는 프로덕션을 통해서 설계하는 그리고 프로덕션이 만약에 스텝에게 돈을 안 주거나 혹은 공동운명체임을 망각한 채 자기 것, 자기 피해를 보상하는 쪽에 집중하는 방식이라면 그걸 제어하는 방식으로 위원회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사정이 합의해서. 일단은 그건 그대로 가고 지금 위원회가 그러니까 위원회가 직접 그 스태프들에게 지원하는 게 가장 지금 필요한 지금 바로 효과가 나고 그게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그게 어떠한 식으로 설계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은 제작이 진행돼야지만이 그 요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그렇죠. 지점을 시간도 말씀드리는 걸리고. 거고. 그건 제가 공감을 하고. 예, 그러려면 뭐라도 이제 뭐 단순히 지금 실업급여 상태도 사실은 그 지금 최근에 스태프들을 그 일하는 상태를 보면 1년에 2편이 채 못 되는 상황에 그 작품을 임한다는 거죠. 그 개월수를 따지면 한 4점 몇 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행의 고용보험 수급 요건으로는 사실 못 미치는 거죠. 대다수의 스태프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이제 좀 입안해서 그 사정을 좀 감안해서 현재 한시적으로라도 그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 좀 감안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비용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어떠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시그널이라도 좀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현장에서 이 정도의 지원이 있으니까 그래도 영화를 할 수 있다. 혹은 다음에 영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의 좀 기간은 좀 기다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필요한 건데 요컨대 경기도에서 뭐 일당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을 준 것처럼 사실 그 10만 원을 갖고 뭐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일종의 그 구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이 확인된 부분들에게만이라도 그런 구체적인 직접 지원의 방안들을 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게 현금적이든 현물적이든 뭐 그런 식의 스태프들한테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 현재는 지금 제작을 통해서만 고민되고 있는 거여서 그 다른 단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들이 좀 고민돼야 될 것이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 드렸던 구체적인 현금이든 어떤 수단으로서의 지급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모두에도 그런 직접적인 지원이 영진이로서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정부든 같이 그 프리랜서 부분도 아까 영화인 프리랜서 지원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프리랜서에 대한 요건으로서 그거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무수한 요건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영화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정부 쪽에다 제시를 한다든가 그런 현장의 이해가 닿을 수 있는 방안으로 영화 현장의 스태프들이나 영화 현장의 프리랜서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고민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거고 결국은 현장의 개별 개인들이 영화 제작이 멈춘 동안에 내가 다음 영화를 할 수 있는 기대가 조금이라도 필요한데 그 시그널이 지금은 전무하다는 것이 지금 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드렸던 지금 영화인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예산이 지원되는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이 상황으로 여기 말씀 주신 거로는 7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업 상태나 휴급 상황으로 봐서는 얼추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 이거보다는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럼 이거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야 직접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 말씀해 주신 더 늘어나야 하는 것인데 늘어날 여지가 있는 거라고 하면 몇 명이나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가지를 좀 분리해서 하나는 먼저 잠정적으로 좀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들의 영화 제작을 전제로 한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별건으로 확인하고 어쨌거나 프로덕션과 스텝의 관계를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건 묶어서 일단 정책 설계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일단 위원회는 더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영화인 개개인의 삶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영화진흥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예술인복지재단이 있고, 중앙정부가 있고 이렇게 해요. 이 공공부문이 협업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정부는 일단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프리랜서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가동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영화인들 개개인들이 사업자성을 갖고 있을 경우에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인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혜택을 주는 그런 걸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인 복지재단이 예술인들과 관련한 지원들을 하죠. 그래서 창작 준비금 지원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했고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략 최근에 이제 예술인 복지재단이 7,500명 수준의 7,532명 수준의 창작 준비금을 예술가들에게 지급했고 그 중에 대략 7% 안팎의 영화인들이 그 창작 준비금 수혜를 받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설계를 영화진흥위원회는 만들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영화인들이 만약에 예술가 성을 가지고 창작 준비금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신청자 대비 받은 사람들이 반수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신청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자격을 갖췄다고 한다면 창작 준비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정부가, 문체부가, 예술인복지재단이, 그리고 저희는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만들고 있는 거고, 그것이 3차 추경에서 500억의 국고 투입 이런 방식으로 일단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없다고 하고 위원회가 설계를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인 재교육 프로그램은 720명의 예산을, 원래는 320명이었고 그 다음에 400명이 추가돼가지고 720명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100만 원씩 지원할 때 720명이에요. 그러면 받을 사람은 100만 원을 주기를 바라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아니 지금은 좀 더 나눠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은 100만 원인데 30만 원,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720명이 받을 수 있도록 실링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은 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창작 지원 같은 것에 예를 들면 900명에게 220만 원씩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제작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예술인 복지재단의 창작 지원금, 그 다음에 교육훈련 지원금 위원회가 만들어서 시행하는, 그 다음에 창작과 관련한 제작 지원의 형태인데 인건비, 생계비 지원 성격이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 적어도 몇천 명의 수혜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사각지대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걸로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영화 제작 현장의 스태프들까지 포함시켜서 보자면 적어도 위원회가 파악하는 영화인의 숫자는 2만 7천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많은 숫자가 영화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위원회가 실제 영화 제작 현장의 스태프들과 그 다음에 프리랜서 영화인들을 놓고 보면 정책
설계 대상으로 참여 대상으로 설계해야 되는 게 대략 11,000명, 12,000명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수조사를 저희가 진행할 거고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12,000명 중에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작품에 침입자 2에 그 스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술인 복지재단에 300만 원 천연자격준비금을 받았어. 신청했는데 못 받았어.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교육훈련 지원금에 100만 원 지원을 지금 받았어. 그다음에 신청을 했어. 승인을 받을 거야. 이런 걸 다 체크해 보고 그런데도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확인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한 지원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혹은 이 사람이 양보하고 그 사람이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중복 지원을 허용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게 운일지 본인의 능력일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평화 시기에는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 그러면 서로가 같이 살자고 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포용하는 방식, 환대하는 방식의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설계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요한 건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르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보자, 같이. 위원회 힘만으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아니 나는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공개하지 않을래. 그렇게 하면 이게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참 어려운데 공공 부문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로서는. 그래서 일단 이게 모두가 다 일종의 캠페인이 필요하다. 지금은 위원회가 이런 고충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누구나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 그러면 우리가 좀 양보하자. 이런 노력을 영화계 내부의 대타협을 통해서 합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어쨌거나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신호를 보낼 거다. 노사정 협의, 영화계 전체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할 거고 영화인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공통의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혹시 장정숙 PD님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우선 제가 1, 2, 3차 추경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독립영화인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독립영화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어떤 제대로 임금을 영화 자체 내에서도 임금을 제대로 받질 못하고 일을 하는데 그마저 영화 할 수 있는 일마저도 없으니까 지금 너무나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독립영화인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 예를 들어서 이 금융지원이 있다면은 경기도에서 이번에 뭐 7등급 이하 그 도인들에게 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소액 대출을 해주는데 물론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거기는 모든 예술인들이 가는 것이고 이 금융 지원에서 소액이라도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라도 영화인 개인에게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뭐 3년이나 5년 뒤에 경기가 좋아지면 상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은 할 수 없는지 뭐 그런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분명한 것은 배우들이 지금 너무 열악해요. 너무 힘든데 배우들을 위한 재교육 지원이나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배우들을 위한 배우들은 이제 그 영화 일이 있고 영화 일에서 그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임금을 받는 형태인데 그 일 자체가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일 자체가 끊기고 없으니까 소위 진짜 말 그대로 스타급 배우들 그들도 지금 일이 없어서 힘들고 있는데 아닌 이제 독립영화인 배우들이나 이제 무명 배우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들을 위한 어떤 뭐 정책이나 뭐 직접 지원이 아니라도 간접 지원이라도 뭔가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마찬가지 다 영화인이잖아요. 다 영화인이고 영화를 구성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 영진위에서 어떤 공고를 냈을 때 그 공고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사람들이 알고 이거를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지원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영진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오더가 나가지고 이렇게 공고를 풀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고 지원을 제대로 못하는 그 부작용도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융통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독립 영화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말하자면 저작 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감독이시라거나 혹은 프로듀서시라거나 유관된 배급 일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고, 정말 오롯이 이제 자신의 책임을 노동을 통해서만 피고용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수입이 발생하는 분들, 이렇게 이제 두 군이 있는 거죠. 그죠? 독립영화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말고 다른 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건 아닌데 그 네네. 분들 있는 건 맞는데 예, 예. 그분들이 지금 자체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수입이 아니, 자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다음 말씀을 드리려고. 예. 예.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독립영화인 중에 자기 작품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예컨대 상영, 그러니까 상영료 지급. 그러면 한 번 상영한다, 50만 원의 상영료를 지급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위원회 설계 속에. 예, 기획전. 그다음에 그 영화의 기획전과 관련해서 배우님이 오셨어요. 기획전을 할 때 그러면 배우님의 지휘 참여 수당 이런 게 기획전에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교육훈련 수당, 교육훈련 지원금, 배우들도 참여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들이 예를 들면 미디어 교육 강사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 강사가 돼야 되겠어. 연극 강사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일종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하시면 교육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우들이든 영화인들이든 참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독립영화인들이 배제돼 있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독립영화인들 중에 배우나 독립영화인 스태프들도 이 정책 설계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당장 받고 있느냐 혹은 한 달 후에 받을 거냐, 그런 차이가 있을 거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배우들 중에도 예컨대 그 예술인 활동 증명을 하셔가지고 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해서 300만 원의 창작 준비금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는 배우도 계시는 거고, 우리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그런 점들이 있을 거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좀 더 많이, 그다음에 좀 더 고르게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니까 없진 않은데 늘리자. 그다음에 혹여 빠져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자.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마 그 맞는 방식이 아닐까, 이런 거죠.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은 뭐 맞다고 틀리다고 해서 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나 국가 자체 내에서도 그 생존을 버틸 수 있는 위험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고 뭐 다 중요한 건데 왜 국가에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뭐 70만 원, 60만 원, 80만 원씩 이렇게 주겠어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만큼 돈이 없고 어려운 시기니까 어떻게든 빨리 지원을 해서 이걸로 이렇게 소비도 증진시키고 어떻게든 버텨서 살아라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정책을 검토하고 이 시기가 지나면 사람들은 이 시기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계속 그 정책만 그렇게 만지시고 계시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미 결정했다는 겁니다. 결정하고 스타트를 했다. 지금 참여하고 계시다. 예를 들면
우리 안병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영화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스타트가 됐고 예. 거기에 스태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바로바로 또 공고가 나가면 참여하시면서 지원금을 받으실 거고 예,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 그 네. 변방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영화인들 중에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죠? 그래서 단체에 포괄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단체를 통해서도 저희가 알리지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개별적으로 생존하고 있는 분들을 확인해서 이런 사업이 있음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빠지지 않았는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희망 고문이 안 되도록 저희가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개인을 위한 융자 지원은 위원회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역할이 다르다고 중앙정부가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 어렵고 그래서 뭐 영화제 스태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10만 원이라도 나눠줘서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개인을 상대로 하는 융자 제도는 위원회가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는 어쨌거나 개인을 상대로 하는 융자는 예수님 복지재단으로 이관돼 있으니까 그쪽에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그쪽 예산을 늘리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국고를 전체 문화예술계에 1,000억의 국고가 주어질 텐데 그중에 영화계가 가져와 버리면 영화인들을 포함한 예술인들의 생계비 지원에 문제가 생겨. 그런 거는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일종의 철저한 연대의 정신 속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그다음에 공공부문의 각각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되고 속도 말씀하셨고 이 속도를 내다 보니까 빠져있는 분들이 생기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하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의무겠죠. 그죠? 네.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세밀하게 더 세심하게 파악하고 접근하고 지원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여튼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가 하실까요? 한 10분 정도 휴식했다가 11시 좀 많이 쉬죠. 1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잠깐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 나름대로. 영화인들이 크게 보면 세 범주가 있는 걸로 보인다. 첫 번째, 영화 제작 현장에 영화 제작과 관련해서 지금 계약을 하게 되는 고용 계약을 하게 되는 영화 스태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작 스태프 이렇게 말하는 영화인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예술 활동 증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도 좀 다양한 형태의 일감들이 있어서 본인이 주도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피고용돼서 노동을 해가지고 그 크레딧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든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프리랜서 영화인들 이렇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1그룹은 1그룹, 2그룹은 1그룹, 3그룹은 3그룹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약간 중첩되는 면이 있고 어떤 사람은 3그룹이었다가 뭐 1그룹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은 그러니까 이게 원으로 그렸을 때 하나, 두 개, 세 개 원이 각각 겹쳐가지고 우리 삼원색 하듯이 그런 식의 영화인들의 대분류가 가능하다 이런 거고 그랬을 때 이 각각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제작 스텝들의 경우는 어쨌거나 제작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무단으로 파기되기도 하고 또 늦어지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고 이래서 프로덕션에서 개인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영화 산업 노사정이 이 내용을 검토하고 빠르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기왕에 편성되어 있는 제작 지원 제도와 연관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한도로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여기까지. 아직 우리가 이제 신청을 곧 받을 거니까 제작 피해를 이만큼 받았어요. 피해액이 이만큼입니다. 이걸 보고 그다음에 그 피해액을 인정하겠는데 정부가 방침을 정한 것은 앞으로 집행될 돈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보상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될 거라서 그거는 그렇게 풀기로 하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어쨌거나 예수님 복지재단과 연관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또 제가 우리 간담회 시작하기 전에 서울시 정책보좌관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요. 이 고용보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우리가 지금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술인들과 같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쓸 것으로 보이는 분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할 거냐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기로 서울시 그다음에 우리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공공부문이 같이 고민하기로 했고 대체로 5월 말쯤에 국회에서 토론을 잡기로 했고 영화인 누군가가 와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고용 같은 방식의 다양한 설계를 하고 있어서 고용보험 시대를 준비하는 고용보험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할 건가 이런 걸 저희가 주도 면밀하게 세우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결국은 영화계만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보험노동, 보험정책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토론을 조직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고 영화인들 중에서 그래도 유명하신 분이 국회에 가서 이런 사정을 본인의 이야기처럼 예컨대 뭐 봉모 감독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대중적인 주목 효과가 생기겠죠. 그런 걸 기대하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술가들의 이제 어쨌거나 국고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 예산 편성들이 쭉 되면서 영화인들을 위한 지원제들이 차근차근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예술인 복지재단이 할 거, 우리가 할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협업할 거다. 요청할 건 요청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제 시행착오, 그러니까 큰 시행착오는 아니고 디테일한 면에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예컨대 독립영화 쪽 배우들의 고용, 그 교육훈련 지원 수당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하기로 했고 최근에 독립영화 쪽 공동행동의 요청들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오늘 새삼스럽게 새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미 파악했고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빠트린 이야기 더 좀 이해가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장정수 PD님이나 또 다른 두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진행팀에서는 개인적인 이렇게 메시지나 이런 게 와서 이런 거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네. 혹시 더 이야기를 좀 안병우 위원장님 더 해주실까요? 그리고 3차 추경 지금 뭐 수렴안 뭐 예정 중이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기금이 320억, 국고가 5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바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추경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 갖고 이제 각 부처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기금은 사실상의 추경 예산이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영화 발전 기금을 갖고 이제 하는 것일 테고, 그렇다고 하면은 추경이라 그 영화 쪽에 해당되는 추경이 이제 국고 50억일 텐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늘거나 그럴 여지나 그런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걸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본질적으로 추경은 기금도 추경입니다. 영화 발전 기금도 국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은 추경이 아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금하고 국고하고가 똑같이 추경 방식으로 편성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독립영화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게 법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좀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국회가 승인한 예산은 법입니다. 법과 동일한 형태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국회까지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기금 예산도 편성합니다.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일은, 위원회는 어쨌거나 기금을 좀 안 쓰고 혹은 기금도 쓰면서 동시에 국고도 쓰는 방식으로 정책 설계를 해서 제안을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국민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결국 이제 국고를 영화 쪽에 투입하는 게 좋으냐 다른 쪽에 투입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다른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는 이렇게 요청하고 문체부도 이런 정도는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고 편성은 대단히 최근까지 어제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문체부와 협의한 결과로는 국고 편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게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위원회가 편성하는 추경 예산은, 변경 예산은 기금을 중심으로 최대한 얼마까지를 확보하느냐. 두 번째, 그 최대한의 확보, 실링의 확보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느냐. 이런 게 남아있는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아까 그 전수조사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마케팅 지원 사업 그 접수하고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제 그 영진이 홈페이지에 올리셨던데, 그러니까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그 홍보 마케팅 업체들을 이렇게 파악을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뭐 몇 개 업체 중에 몇 개가 이제 뭐 접수를 했고, 나머지 접수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후에 뭐 파악을 해보겠다, 그런 그 접수 창구에 공지돼 있는 글을 이제 봤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 사업 통해서 이제 전수 그 조사의 하나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독립영화 공동대응에서 이제 그 단체하고 개인들한테 이제 그 설문조사해서 그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했는 거, 그거는 그 결과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새롭게 이제 그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제 계획한 지원책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업체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마케팅 회사는 저희가 거의 95%는 이제 사전에 파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5%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 5%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기업들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 영화인들의 경우는 그게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죠. 예를 들면 독립영화 공동행동에 참여했던 응답자가 몇 명이나 될까? 전체 영화인들 중에서 그러면 몇 %일까?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좀 난감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영화인들은 결국은 이제 정책 설계를 하면서 추가로 파악하거나 이것도 필요한데 어쨌거나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파악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업이 막 이렇게 편성되고 있으니까 예산은 확보됐고 그다음에 이제 제작 지원 같은 거 혹은 그 독립 영화 창작자를 위한 그다음에 교육 훈련 지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제일 좋은 것은 뭐 15일 안에 완성도 99%의 영화인 전체 파악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 방법은 서로 이제 이렇게 잘 마련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와 공동행동에 한번 파악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개별적인 이름을 안 밝히고 응답을 했다면 그러면 다시 이제 이름 밝혀주세요. 당신은 몇 년 몇 월생인가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분이 그 창작 준비금을 받았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다. 본질적으로는 하여튼 일종의 패널 조사 같은 게 정책 설계에서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인들이 10,000명이야.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200~300명을 5년간 이렇게 쭉 쫓아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설계가 잘 안 돼 있고 위원회가 그걸 시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 표본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부터 준비하는 작업이고 장정숙 PD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최대한 빨리 영화계가 모두가 다 노력해서 개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동의하는 가운데 또 얼마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뭘 원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혹시 있으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개인적으로 4차 추경 상업안만큼은 2차에 이제 뭐 극장에 지원을 하고 뭘 지원하고 하는데 4차에 또 90억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4차, 3차 추경안 사업안만큼은 이 지원을 받지 못한 영화 안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뭐 배우라든지 아니면 뭐 마케팅을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추경 사업안이 금액이 좀 늘어나고 썼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또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영준이가 좀 그걸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지원 어느 정도의 생존 자금을 좀 이렇게 직접 지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좀 해주신다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그 마케팅 쪽은 저희가 급한 부분은 좀 껐고 그다음에 영화관 의 경우도 그러니까 관람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일부 그다음에 이제 중소영화관 기획전이라는 걸 통해서 1,000만 원씩 균등 배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최소 1,000 몇백만 원 그다음에 많을 경우는 대한극장 이런 경우는 한 8천만 원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영화관의 지원만 아니고 영화관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 영화관에 나중에 기획 지원을 할 곳과 연계해서 돈이 이제 운용되는 방식 그것과 별도로 독립영화인들에게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상영료 방식이든 지비 방식이든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예산 지원은 별도로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각지대는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면서 뛰어가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에 그 정부는 관심이 많다. 한편으로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반반 편성,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말하자면 연극도 우리하고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연극 관객에게 지금 누가 관객이 영화를 연극을 보러 갑니까? 하더라도 예술이 사업도 그렇게 편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살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쉬운 결정이죠. 그거를 우리가 또 부정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략 반반 이쪽 반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인들을 위한 프리랜서 지원 안 해줄 거면 90억도 편성해 주지 마세요. 일단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렇게 하면서 협상을 합니다. 그런 단계고 아직 최종적인 안이 나온 게 아니니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90억이 빠진다고 해서 예를 들면 영화관 지원 예산 90억이 빠진다고 해서 그만큼이 혹은 그 중에 일부가 프리랜서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잡힐 가능성은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전혀 없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완성도를 가지고 설계하고 저거는 저것대로 완성도를 가지고 설계하는 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가는 과정에서의 현실이다.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시각에 따라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어느 쪽에서는 산업계에서는 그거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거고 또 독립영화 쪽에서나 다양성 진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취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이 양쪽의 다른 가치가 결국은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거고 다 같이 다른 가치가 다 존중받는 방식도 있을 건데 저희로서는 어쨌거나 다 같이 존중받는 방식을 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인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 확인이 되고 몇 차례 간담회 다른 단위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떤 지점이 고민되고 있는지는 지금 이걸로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90억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지금 정부가 시장을 위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소비 진작을 통해서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영진이가 갖고 있는 건 꼭 소비만 고민할 부분인가라는 지점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영화산업발전기금도 투영되는 것도 결국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투여되는 것이 너무 한쪽으로만 쏠림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계속 이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정부의 태도가 그러하다고 하면 어쨌든 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시그널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결국은 몇 년 뒤에 올 수 있을지도 모른 그 상황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지금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시그널들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누차 현장에서의 직접 지원 등이 필요한데 영진이 쪽에서는 지금 직접 지원은 안 된다고만 하시니까 그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뭐 우회적인 루트라도 전혀 이제 고민의 여지가 없는 것인지 계속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작 지원이 확보가 되면 예를 들면 제작 지원이 40억이든 아니면 뭐 관객 지원만큼이 확보되면 그게 영화산업 노조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에게 고용 안정을 기하는데 돌아가는 돈이 될 거다. 여기에는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작 지원이 지금 어쨌든 현장에서의 시장은 편수가 그 현장에서의 작업 형태로 인해서 절직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나와 있는 건 결국 100편 내외, 전체 편수는 뭐 200편 이상이 개봉되고 한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개봉 상황을 통해서 스태프들이 정말 고용되고 표준근로계약서 쓰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고용되는 보장되는 조건들은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죠. 편수는 결국.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얘기됐던 이제 들어가지 못했던 영화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존할 거냐.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고용 기회를 잃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존할 거냐. 이런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현장 교육 훈련을 통한 이제 현장 직접 지원이나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 뭐 생계비 지원 정도인데 이것도 결국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그러면 그 확인하는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게 좀 더 명확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매몰 비용, 영화 제작과 관련해서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 근데 그 매몰 비용이 프로덕션의 리스크가 아니라 지금 이제 엄정하게 좀 분리해 보죠. 안병우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스태프들의 피해, 매몰 비용이라고 발생한 것.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향후에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입증을 해 보자고요. 매몰 비용이 발생했는데 제작사의 매몰 비용과 그다음에 스텝이 못 받은 인건비 원래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입증하기는 되게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본인들이 주장하고 스태프들이 그다음에 배급사가 혹은 투자 배급사가 제작사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 리는 없으니까 본인들이 책임지라고 할 건 아니니까 그러면 확인해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제작비 투자 지원의 설계를 위원회는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거듭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별도로 빼가지고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 만약에 그 방법이 있으시다면 제안해 주시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책을 설계하는 거지 우리가 정책을 설계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무책임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안을 짜야 되는 거고 공을 한쪽에만 넘길 수는 없는 거고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는지를. 그런데 확인하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면 안 되니까. 그러면 오늘 약속 드릴 수 있는 거 좋습니다. 매몰 비용 스태프들이 져야 되는 부담에 대해서 확인하십시다.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하시고 노사정 협의체에서 일종의 공동의 과제로 그걸 확인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확인되면 저희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죠.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사들은 여기까지는 받아들였고 여기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책적으로 위원회가 설계했고 안 했고 라는 걸 사후적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합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 문제 예를 들면 그 영화진흥위원회의 코로나19 대책본부의 본부장이기 이전에 노사정 협의체를 담당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제가 그 문제는 파악하고 해결하겠습니다. 그 영화산업노조도 열린 자세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일단? 그 다음에 두 분. 만약에 제작 지원이 40억의 편성이 됐다고 하면은 그 영화라는 게 빠르게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어떤 심사 기준을 내 가지고 선정되는 사람이 있고 그 선정된 제작사나 그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어떤 얼마의 돈을 제작을 하라고 편성을 해줄 거고 그 편성한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영화인들을 구성해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 위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할 거면 그게 결국은 그 어떤 구성원 참여하는 그 영화에 참여하는 구성원들한테 돌아가는 돈이라는 것은 뭐 적어도 빨라야 3개월 이상이 걸릴 텐데 그리고 내년 이 금액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영화를 들어갈 수 있는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코로나 지금 팬데믹 상황의 긴급 재난 어떤 지원금으로 이런 정책들을 만드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품들 잠시 멈춰져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당연히 예산 편성을 했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일자리 연계형 생계비 지원은 이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 특별 지원 2차는 그러면 지금 돼 있는 작품들한테 지원을 그렇죠. 해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작품들입니다. 네. 잠시 멈춤. 네. 사실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는 것은 사실 이제 기투자가 결정된어서 이게 진행되는 것들은 이제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제 스태핑을 해가지고 다시 재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앞전에 이제 중단이 된 것들은 아예 그걸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는 경우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것도 파악해 보자니까요. 그 파악해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태프 안병호 님께서 원래는 두 작품에 3천만 원을 4천만 원을 벌 수 있었는데 그러면 한 편이 취소가 되면서 2천만 원이 됐는지 3천만 원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그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보상책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확인해 보자는 거고 그걸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회가 확인해 보자니까요. 근데 지금 확인은 추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될 지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재차 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아니면 슬슬 그 마무리하고 오후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 그 오후에 또 그 참여하셔도 되니까 일단 오전 순서는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영진이의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새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업들의 편수를 늘리거나 그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뭐 그런 거는 가능한지, 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하는 뭐 기획개발 사업이나 독립영화 제작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기획개발은 이미 예산 변경 편성을 해가지고 늘리도록 결정을 했고요. 저희 자료에 있는데 여기 보면 3페이지에 코로나19 기획개발비 지원 17억, 이게 이제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늘어나는 예산이고, 나머지 이미 편성돼 있던 독립영화 제작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 나눴던 어디입니까? 제작비 투자 지원 쪽, 혹은 거기도 독립영화가 해당되는 거니까, 혹은 여기 보면 어디 갔냐? 생계비 지원, 일자리 연계형 8번 3쪽에 8번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이 독립영화 제작 지원에 해당되는 35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존 사업에 이걸 묻어가지고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그 영화 100만 원 주는 그 생계비 지원, 아니 그 교육 자금 있잖아요. 네네. 그 정확한 명칭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교육 훈련비. 훈련비, 예, 네. 훈련비의 이제 자격 조건이 장편 영화 한 편 스태프 이상의 지원이잖아요. 장편 영화에 크레딧이 있는 사람, 장편 영화에 크레딧이 있는 사람만 자격 조건이 주어지거나 영상 그 업체 2년 이상 했는데, 이거를 좀 이게 명수를 늘려가지고 그 단편 영화 만드는 감독이나 뭐 이런 자격 조건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완화했습니다.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요청을 하여튼 받아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위원회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 허들을 걸었다, 이거는 다 무시하시고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걸 다 수용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인들 쪽에 제대로 전파가 안 되고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이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유튜브 상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참 여러모로 부족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책본부장을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합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그냥 좀 듣고, 그리고 되든 안 되든 또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위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양심적인 태도인지, 정책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양가적인 감정을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저 대책본부장인 개인의 원래의 성향이나 태도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영화계와 접점에 있는 대책본부장이 문제라고 한다면 대책본부장을 교체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까지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위원회 내부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각각의 이해,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정책을 설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공감하면서도, 근데 그 모든 요구를 어쨌거나 이렇게 저렇게 타협의 지점을 찾아서, 영화계 내부에서 타협의 지점을 찾아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그다음에 합의해서 한 발씩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원칙이므로, 그 이야기를 저는 거듭해서 하는 거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일,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정책을 논의하자,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드립니다. 여전히 죄송한 것은 참 이렇게 진중한 태도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함이 굉장히 크고요.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1부 마치겠습니다. 위원회가 영화인들하고 지금 이 소통을 하면서 대책 마련을 하는데 상당히 미진하고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고 거기에 제 스스로가 또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반성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금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도 거기에 또 계속 반성을 하고 시정해 나가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하여튼 제 입장으로서는 김혜준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책 설계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또 기재부에서 그 저희들이 준비한 이 지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이런 정도로 마치겠고요. 오후에 식사하시고 나서 다른 분들 혹은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다른 주제 이런 쪽에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을 거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